믿거나 말거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언니의 예지몽. 아는 언니가 겪은 일입니다. 언니가 신기는 없는데 꿈이 신기하게도 잘 들어맞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꿈을 꾸었답니다. 큰 건물에 들어갔는데 건물 안에 친척들이 전부 모여 있더랍니다. 친척들은 다들 험악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서 언니는 구석에 가만히 있었답니다. 이윽고 할머니께서 들어오셨는데 언니를 보고 다들 내가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척 한다고 우셨답니다. 언니는 할머니 손을 잡고 친척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할머니가 오셨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더랍니다. 할머니께선 화를 내시며 나가시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던 큰아버지께서 언니에게 할머니를 배웅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와서 배웅이라니 속으로 의아해하면서 할머니를 따라 나갔답니다.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 계시는 걸 보고 눌러드리려는데 엘리베이터가 참 희한하게 생겼더랍니다. 문은 철제로 별다른 무늬가 없었고 문 위에는 전구 비슷한 등이 하나 달려 있었답니다. 이윽고 문이 열려서 할머니를 따라서 같이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엄청 화를 내시며 어딜 타냐고 밀어내셨답니다. 너무 심하게 화를 내셔서 결국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면서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답니다. 마지막 유언대로 벽지 화장터에 화장하러 갔는데 할머니의 관을 넣는 곳을 보고 언니는 기절할 뻔했답니다. 할머니의 관을 넣는 곳이 꿈에서 본 엘리베이터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화장터에는 처음 가봤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련회의 유령. 학교 다닐 때 수련회에서 제 친구가 겪었던 일입니다. 방을 배정할 때 한 방에 6명씩 배정되었는데 제 친구는 다른 반 아이들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다른 반 아이들과 친하지 않아 뻘쭘하게 있었는데 밤에 누군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 무서운 이야기를 워낙 좋아하는 터라 낯가림도 잊고서 서서히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던 아이가 멈칫하더랍니다. 다른 아이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라고 재촉하자 A양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너네 어떤 남자 목소리 못 들었어? 아이들은 여기에 여자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냐며 괜히 연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길 재촉했답니다. 하지만 A양은 분명히 들었다고 진짜 못 들었냐고 물어보더랍니다. 남자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라고 하는 소리 정말 못 들었어? 아이들은 조금 무서워졌지만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다른 아이가 이야기가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B양이 이야기를 하려는데 A양처럼 갑자기 쥐충거리더랍니다. 모두 빨리 이야기해보라고 재촉하자 B양은 A양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목소리 들었어. B양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지만 아이들은 둘이 짜고 장난치는 줄 알고 무시했습니다. 이야기가 끊겨 살짝 아쉬운 차에 제 친구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소름 끼치도록 음침한 남자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이 들렸답니다. 시끄러우니까 좀 닥치라고. 세 번째 이야기, 눈이 내리는 새벽길의 그녀.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눈이 내려 아무도 없는 새벽길. 골목길에는 아무도 없어서 새하얀 눈을 혼자 밟으며 즐겁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꺾어지는 곳에 있는 전봇대에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전봇대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애인한테 버림받았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녀 곁에 지나갔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 전봇대 앞에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눈도 오고 날이 추워서 집으로 갔나 싶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전봇대부터 제가 있는 곳까지 발자국이 2쌍이었습니다. 골목길엔 저 혼자였는데 바로 뒤로 발자국이 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뒤를 돌아본 곳까지 말입니다.
순간 소름이 온몸에 돋아 집까지 달렸습니다. 그 후 그녀를 본 적은 없지만 눈이 오는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문득 생각나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2층 침대의 처녀 귀신. 병장 시절 군부대의 신식화를 위해 주둔지를 부수고 새로 짓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소초 역시 그랬는데 신식 건물이 들어서고 2층 침대가 들어오니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안에 있는 소초라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 신식 건물이라도 으스스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식 건물로 와서 저는 침대에 2층을 서섰고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 선임이 1층을 썼습니다. 계급이 계급인지라 매일 밤마다 텔레비전을 봤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날 역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서 선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임은 벌떡 일어나서 숨을 헉헉 몰아쉬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침대 앞에 서서 자기 다리를 자꾸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얼굴은 제가 있는 2층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밤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 다리를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입니다. 저는 기가 센 편이라 그런 선임이 안쓰러워서 바꿔서 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바꾼 날 한참 자고 있는데 선임은 비명을 지르며 내무실에서 나갔습니다. 선임은 취사장에서 벌벌 떨고 울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침대 아래에서 쳐다보며 다리를 당기고 있었답니다. 그 후 선임은 다른 내무실에서 자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그 여자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초소 자리는 해안가에 있는 소나무 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밭은 볕이 잘 들어 묘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주인 없는 묘를 밀고 소초를 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소초가 그런 경우였나 봅니다. 5번째 이야기, 군인들의 죽음. 저희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정권의 방향이 반공국시였기에 북한과의 관계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군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북한 여자 아나운서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군대에서 텔레비전으로 어느 북한 아나운서를 볼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북한 여자 아나운서가 휴전선의 근처 확성기로 남한의 정보를 전하고 북한 군인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걸 군대에서도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애절하고 그 북한 특유의 말투로 북한 군들을 응원해주는 이런 모습이 남한 병사들은 탐탁치 않았나 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저 여자도 죽일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남한 특수부대원 한 명이 이 아나운서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나운서의 목을 잘라서 상징으로 남쪽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아나운서의 죽음은 북한군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독이 오른 북한군은 보복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초를 서던 한 남병사가 술을 마셨었는지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였는지 다른 병사들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군화도 벗지 않고 말입니다. 내무반은 모포나 자기 짐이 있는 쪽으로 발을 놓고 사람이 다니는 쪽으로는 머리를 두고 자는데 이 병사는 반대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A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내무반이 피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깜짝 놀라 주위를 보니 동료들의 목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북한 특수부대원 소수가 난파하여 내무반에 잠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반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한 병사들의 목을 하나씩 잘라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이 있은 후로 그 근방으로 가는 군인들에게 일부러 이 내무반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